허들 시간에 제가 쓰러질 뻔한 적이 있었어요. 네, 안녕하세요. 미국 간호사 테일러입니다. 아, 제가 이제 두 번째 영상인데요. 두 번째 영상을 만들게 될 줄도 몰랐는데 어떻게 이렇게 되게 되었고, 일단 저 주변이 좀 어수선하고 이런 그 촬영 환경이 좀 안 좋은 거는 제가 이제 이사도 계획 중이고, 그다음에 공간이 좀 넓어지면은 개선이 차차 될 것 같아요. 이제 마이크도 새로 사고 싶고, 이제 여러 가지를 생각 중에 있습니다. 자, 본론으로 바로 들어갈게요. 어, 일단은 제가 이제 미국에 도착을 하게 됐죠. 이제 비자 스크리닝을 끝내고 비자를 받아서 미국에 오게 되었는데, 제가 이제 미국에 딱 가려고 하니까 이제 어떻게 들어가야 될지도 모르겠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제가 해외를 두 번째 나가본 건데, 베트남 여행 한번 가봤다가 이제 미국이 두 번째인데, 두 번째 온 게 이민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아, 이 일자 잠자리는 어디서 구하지? 뭐 돈은 얼마나 갖고 가야 되지? 이런 것들을 저도 많이 이제 인터넷으로 찾아보고, 미리 들어갔던 선생님들한테도 여쭤보고, 이제 여러 가지로 어, 준비를 했었죠. 그래서 제가 했던 거는, 일단 전 뉴저지에 좀 아는 형이 한 명 있어서 한 몇 주 정도 제가 집을 구할 때 동안만 머물러 살기로 했었어요. 그렇게 숙소는 잠깐 해결을 했었고, 그다음에 어 돈은 한화로 1,100만 원 좀 넘게 환전을 해서 거의 딱 1만 불 정도를 환전을 해서 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1만 불을 가지고, 1만 불 이상이면 또 세관에서 신고를 해야 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딱 1만 불만 갖고 돈을 어떻게 가져갔냐면, 1만 불을 달러로 환전을 한 다음에 그걸 이제 힙색이라고 하죠. 저희 그 시장에서 아주머니들 보면은 여기 이렇게 허리에다 이렇게 매가지고 복대처럼 이렇게 해가지고 주머니 있는 거 있잖아요. 그게 인터넷에 보면 되게 얇은 버전이 있어요. 그러니까 해외 나갔던 경험도 부족하고 하다 보니까 이게 도둑질을 당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 얇은 힙색에다가 돈을 이렇게 우겨 넣고, 뭐 여권도 거기다 넣고 해가지고 이 옷 속에다가 이렇게 넣고 갔어요. 배 안에다가. 그래서 어 비행기 타면서도 좀 불편하고 했는데, 잃어버리는 것보다 나으니까요. 저는 만약에 다시 그렇게 한다고 해도 그 힙색을 이용할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뉴저지 도착하고 나서 이제 소셜 시큐리티 넘버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빨리 은행 계좌를 열어서 어 그 돈을 빨리 넣고 싶은데, 돈을 1만 불이라는 돈을 계속 들고 다닐 순 없잖아요. 그래서 돈을 넣고 싶어가지고 은행에 갔었어요. 한 2, 3일 차인가 핸드폰을 개통하고 나서 2, 3일 차에 은행을 갔었는데, 은행에서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체이스 뱅크를 갔거든요. 근데 저한테 뭐 유틸리티 피 낸 것도 없고, 그다음에 뭐 미국에서 산 기록이 없다, 뭐 이렇게 돼가지고 은행 열어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 패스포트를 딱 열어가지고, 나 여기 퍼머넌트 비자가 있다, 근데 이거 왜 안 해주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그래도 자기 정책상 안 된대요. 심지어 그분들은 한국말 하시는 분들이었는데도 안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물어서 그 뉴욕의 플러싱이라고, 중국 인구가 되게 많은 그런 동네가 있어요. 한국 분들이 옛날에 되게 많이 살으셨다고 하는데 이제 다른 데로 많이 밀려났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도착했을 때는 이미 중국인들로 거의 그냥 현지 중국 스타일처럼 돼 있었던 그 동네고, 아무튼 거기에 뱅크 오브 아메리카를 가면은 만들어 준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쪽에 이제 중국어랑 영어 하시는 분이 있어서 이제 간신히 그쪽에 가서 계좌를 만들었고, 1만 불도 직접 이제 그분이 도와주셔가지고 이제 입금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체크카드를 제 손에 넣고 어, 이제 미국 생활에 한 발짝을 들이밀게 되었죠. 그리고 이제 소셜 시큐리티 넘버를 신청하러 갔어야 됐는데, 이제 하필이면 이제 맨하탄으로 갔는데 오피스를 잘못 간 거예요. 그것도 이제 그래서 제가 맨하튼 오피스를 하필이면 잘못 가가지고 애를 먹었죠. 근데 이제 그때 웃겼던 게,
거기 갔던 오피스에 갔는데 저랑 똑같은 상황이었던 그 중국인 여자분이 있었거든요. 제 나이 또래처럼 보였어요. 생긴 것도. 그래서 이제 그분이랑 어 그분이랑 어떻게 얘기를 하게 됐어요. 혹시 너도 잘못 왔냐? 그랬더니 자기도 잘못 왔대요. 그래서 제가 또 이제 길을 잃어먹기 싫은 거예요. 제가 되게 길치거든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죠. 혹시 같이 갈래? 이렇게 물어봤더니 같이 가재요. 그래서 이제 그분 이름이 핑핑이었거든요. 이제 그 핑핑이라는 여자분과 같이 소셜 시큐리티 오피스에 가서 무사히 이제 신청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두 가지 과제를 끝났고, 저 이게 뉴저지에서 뉴욕으로 오기 전까지 저는 이게 좀 그 운전면허증을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뭔가 이제 신분증도 없었고, 그다음에 나중에 혹시 운전할 수도 있으니까 이제 운전면허증을 만들자 해가지고 필기 시험을 받고, 근데 그 필기 시험 보는 것도 되게 힘들었어요. 그거는 이제 제가 제 블로그에 어떻게 받았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놓은 게 있어가지고 밑에다 링크를 걸어 놓을게요. 그걸 참고하시면 되고, 뉴저지는 실기 시험이 없어요. 그래서 필기 시험만 붙으면 한국 면허가 있다는 조건 하에 미국 면허를 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 운전면허증을 잘 땄고, 어, 나중에 뉴욕에 넘어와서 뉴저지 거를 뉴욕 면허로 엔돌스를 했어요. 그래서 뉴욕에서는 아무 시험도 없이 뉴저지 면허를 통해서 운전면허증을 딸 수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뭘 했냐? 에이전시에서 연락이 왔죠. 그래서 저는 이제 에이전시가 조금 못되게 했었는데, 저한테 제가 거의 들어오고 한 1, 2주인가 있었는데, 저한테 제가 뉴저지에 있었을 때인데, 제가 뉴저지에 사는 거 뻔히 알면서도 저보고 브루클린까지 가서 일을 하라는 거예요. 그 일을 하는 것도 6시간인가 7시간밖에 일을 안 하는 뭐 파트타임 일이었는데, 저보고 갑자기 그걸 가라는 거예요. 그것도 그 전날 8시인가 9시에. 제가 그때 맨하튼에서 그때 칵테일인가 뭔가 마시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친구한테 열받아가지고, 야, 얘네가 이거 나한테 연락 온 거 봐라. 문자로 떨렁 이렇게 주고 나한테 그 다음날 가서 8시, 다음날 뭐 아침 7시까지 가가지고 8시간 일을 하고 오라는데 이게 말이 되는 거냐 그랬더니, 친구가 이제 그 원어민 친구였는데 걔가 이제 빡쳐가지고 문자를 써준 거예요. 난 그렇게 못하겠다. 내가 여기 온 지도 얼마 안 돼서 교통도 미숙 잘 알지 못하는데, 지금 뉴저지에서 브루클린까지 가는 거 검색해 보니까 몇 시간 걸리는데 거기를 어떻게 가냐, 뭐 이런 식으로 하니까, 뭐 다음부터는 거절 못한다 약간 이런 식으로 얘기하더라고요. 이번 한 번만 봐줄게. 그래서 이 에이전시는 뭐 하는 사람들이지 하면서 그때부터 약간 불신이 쌓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어 에이전시가 계속 그 병원 일을 못 구해주고 있었어요. 이제 제 입장에선 답답했죠. 그리고 뭐 스쿨러스나 아니면은 자꾸 이런 뭐 시술하는 클리닉 가가지고 바이탈 사인 모니터링하고 뭐 뭐 페인 컨트롤 해주고 약간 이런 일이 있거든요. 자꾸 그런 일, 그 템퍼러리한 일들만 계속 잡아다 주는 거예요. 저는 풀타임 일을 하고 싶은데 경력도 빨리 쌓고 싶고. 그래서 근데 그리고 저는 또 이제 ER 스페셜티가 있어서 ER로 가고 싶었는데, 저한테 ER 일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ER 오프닝이 없으니까 병동에 자꾸 가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니다. 스콜러스 하면서 ER 오프닝 날 때까지 기다릴 테니까 ER에 보내달라. 꼭 보내달라. 이랬더니 알겠대요. 근데 나중에 정 안 되니까 한 달 있다가 또 연락이 와가지고 저한테 어쩔 수 없다. 너 무조건 인터뷰를 봐야 된다. 제가 끝까지 싫다 이랬더니, 어쩔 수 없어. 나 이미 너 인터뷰 보러 갈 거라고 내일 얘기해놨어. 딱 이렇게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인터뷰 가서 망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그 다음날 인터뷰를 보러 갑니다. 되게 강압적이었어요. 그리고 저한테 그 메디설지에서 일을 하게 되면 너가 경력을 쌓으니까 응급실 가게 해줄게. 몇 개월만 일해줘. 약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몇 개월만 참아라. 제가 너무 화가 나는 상황인데도 어쨌든 갔어요. 그래서 가가지고 갔더니 한국 분들이 한 7, 8명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같이 병동에서 일하게 될 분들을 만났고, 인터뷰도 되게 대충 봤는데 저한테 뭘 물어봤냐면, 뭐 IV 할 줄 아냐, 한국에서 본 환자들이 어땠냐, 그다음에
뭐 EKG를 얼마나 잘 볼 줄 아냐, 뭐 이런 임상적인 것들 잠깐 아주 조금 물어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대충대충 대답했거든요. 사실 그때 미국 그 병원 인터뷰는 처음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저는 떨어져야 되겠다 약간 이런 생각으로 편하게 봤기 때문에 뭐 대충 봤는데도 어떻게 붙었긴 붙었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 계신 분들이랑 연락처 교환하고 이제 같이 일을 하게 되었죠. 그래서 제가 갔던 부서는 텔리메트리였는데, 텔리메트리는 뭐냐면 미국에서 메디서지는 이제 카리앙 모니터 필요 없으신 분들이 가는 곳, 그러니까 뭐 OS 환자라든지 뭐 포스트 오퍼레이션 환자 중에 스테이블한 환자분들 있잖아요. 카디오베스큘러 프로블렘이 별로 없으신 분들, 그런 분들이 가는 곳이고, 텔리메트리 유닛은 그 카리앙 모니터를 24시간 하셔야 되는 분들이 가시는 분들이 가는 곳이에요. 그래서 제가 거기에 가게 되었고, 갔더니 이제 프리셉 터 하시는 분이 한국 분이셨어요. 제 어머니 나이 또래 한국 분이셨는데 되게 구수한 영어를 하시면서 일을 되게 잘하시는 분이었어요. 그분이 이제 한국말로 오리엔테이션을 주셔가지고 저는 정말 감사했죠. 가는데 진짜 적응을 빨리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 7개월 정도 그 텔리메트리 병동에서 일을 하게 됩니다. 거기에 있었던 이제 짜잘짜잘한 에피소드들은 제가 나중에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지금 이제 이 영상의 목적은 이제 전반적으로 제가 어떤 길을 걸어왔는지 이제 브로드한 맵을 보여드리기 위한 영상이다 보니까 그렇게 해서 결국에는 그 병원에서 ER 잡을 못 구했어요. 아이러니한 건 한국에 병동 경력밖에 없으신 분이 응급실에 가고 저는 응급실 경력밖에 없는데 제가 병동에 가고 되게 에이전시에서 이런 어레인지를 되게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에이전시한테 내가 이렇게 반년 넘게 일을 해줬는데도 아직도 응급실 잡을 못 구해줬다. 이거는 아닌 것 같다 하면서 제가 이제 자체적으로 에이전시랑 계약을 해지를 했고 그 당시만 해도 에이전시와 저와 몇 개월 동안 일을 해줘야 된다 이렇게 사인한 컨트랙 같은 게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뭐 제가 알아서 일을 구했죠. 그래서 이제 면접을 여러 군데를 받고 면접을 퀸즈에 있는 큰 병원에서 하나 보고 그 다음에 롱아일랜드에 있는 NYU 병원에 하나를 봤어요. 그래서 퀸즈에 있던 건 NYP이라고 이제 뉴아일랜드에 있던 거는 뉴욕 유니버시티 브랜치 중에 하나였어요. 그래서 일을 하게 되었고 거기에 대한 에피소드도 많은데 제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처음에 적응하기 되게 힘들어가지고 쓰러질 뻔한 적이 있었어요. 처음에 이제 영어 울렁증도 있고 이제 컬처도 약간 너무 백인들이 많고 이러다 보니까 제가 긴장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그 아침 조회 시간, 그러니까 허들이라고 하거든요. 허들 시간에 제가 쓰러질 뻔한 적이 있었어요. 그것도 이제 나중에 따로 에피소드를 만들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제 그 병원에 잘 적응을 했고 그다음에 적응하는 와중에 학교 이제 꿈에도 그리던 그 MP 스쿨에 입학을 하게 되었고요. 그다음에 병원에서 지원도 받고 그다음에 제가 주립대를 갔기 때문에 인스테이트 피를 냈어요. 그래서 거의 인터내셔널 스쿨 이나 아니면은 다른 주에서 이 학교를 오는 분들의 절반 가격을 내면서 학교를 무사히 졸업을 했고 이제 제가 실습했던 곳 중에 한 곳에서 오퍼를 받아가지고 지금도 파트타임으로 MP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사실은 풀타임 MP 잡을 구하려고 노력하는 중이고요. 하필이면 제가 졸업할 시즌이 코비드가 되게 피크였던 시즌이어가지고 MP 잡들이 다 없었어요. 있다고 해도 뭐 얼전 케어에서 하이어를 하는데 경력을 요구해요. 뭐 이멀전시룸 경력이나 얼전 케어 경력 갖고 와라. 근데 저는 뉴그렛 MP인데 어디서 그런 경력을 갖고 오겠어요. 다른 데는 다 지금 경력이 다 막혀 있는데 다른 데는 지금 다 하이어링 프리즈 상태인데 어디 가가지고 경력을 쌓아오겠어요. 그래서 일단은 이제 내과에서 MP로 근무를 하면서 경력을 천천히 쌓고 있고 지금 이제 여러 군데에서 MP 잡이 오프닝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타이밍이 온 것 같아가지고 인터뷰도 여러 군데에서 보고 있는 중이고 좋은 결과가 있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제가 전반적으로 이 4년 동안 어떻게 했는지를 압축한 거기 때문에 사실은 이렇게 짧은 영상으로 오래 길게 지루하게 얘기를 하게 되면은 너무 지루할 것 같아가지고 집중도 안 되고 해서 어쨌든 이제 크게 제가 어떤 길을 걸어왔는지 여러분과 공유하고 싶었고, 다음부터는 조금만 에피소드를 만들면서 여러분들과 의사소통하고 정보 공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